오늘부터 대체인력뱅크 사업으로 OA 기초 활용 능력 기본 들어갈 겁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 직무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컴퓨터 OA 실무 활용 능력인데 이게 기본 과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무 과정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초 과정은 3번에 걸쳐서 하죠. 3번에 걸쳐서. 예. 그 날짜는 9월 7일 오늘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리고 좀 지나서 금요일 날 그렇게 하고, 심화 과정은 이제 추석 명절 끝나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게 윈도우 기본 활용이라고 써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마우스하고 키보드하고 이거를 사용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키보드는 키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키 한번 내려다 보실래요? 키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안 써보셨죠? 예, 키는 106개입니다. 106개. 키보드는 106키예요. 106키. 뭐 이거 굳이 시험에 나올 것도 아니니까 뭐 안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자, 중요한 거는 마우스죠. 마우스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마우스 움직이는 거. 마우스 기능이 뭐가 있나요? 마우스는요 주로 오른손잡이용으로 제작이 돼 있죠. 오른손,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 그러니까 이렇게 클릭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클릭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는 왼손잡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왼손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두 손이 못 써, 장애가 있어서 두 손을 못 쓴단 말이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입에다 물고, 혹시 여러분 입에다 붓대 물고 한번 해보셨습니까? 침 질질 흘리고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머리띠 있죠. 머리띠에다가 이렇게 빨대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요거로 콩콩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게, 입에다 무니까는요 침이 질질 흘려서 보기 싫더라고요. 저도 해봤어요. 제가 시각장애인들 강의를 몇 년을 했거든요. 안 보이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니까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들 되게 잘해요. 그분들은요 속된 말로 죽기 살기로 공부해요. 설렁설렁 안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죠. 클릭이란 동작이 뭐예요? 딱딱. 그렇죠. 왜? 이거 왜 해요? 이걸 왜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자, 얘를 선택할 때, 초이스 선택할 때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더블 클릭 있죠. 더블 클릭 있어요. 더블 클릭은 어떨 때예요? 자, 보세요. 클릭했어. 반응이 없네. 클릭했는데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를 딸깍딸깍, 뭐가 열렸어. run, 실행한다 그래. 실행. 클릭은 야 하고 선택할 때 쓰는 거고. 그런데 인터넷상에서는요 클릭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클릭을 했더니 작동이 되죠. 인터넷은 더블 클릭이 거의 없어요. 다 클릭이야. 클릭. 그럼 어떨 때 클릭하는지는 내가 느끼면 돼. 클릭. 근데 더블 클릭했더니 어떻게 됐어? 오케이. 뭐가 열리더라 이거죠. 그럼 클릭과 더블 클릭은 여러분이 느끼시면 돼요. 느낌으로, 필링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죠? 마우스에 여러분 해보셨을 텐데, 아까 드래그 누른 상태로 움직이는 거죠.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되어 있는데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해요. 뭐를 잡았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다가 놓는 거죠. 그렇죠? 드래그 끌고 놓는 거죠. 이걸 줄여서 그냥 드래그 합니다 라고 해요. 드래그 한다. 어차피 드래그 하면 드롭을 해야 되니까. 어떨 때 하는 거죠? 얘를 끌고 이렇게 움직여. 뭐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합니까? 보세요. 이런 글자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드래그해. 이렇게. 블럭 설정한다든지 어떤 걸 이동한다든지 블럭을 설정한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할 때 드래그를 해요. 근데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마우스에는 트리플 클릭도 있어요. 트리플 클릭 하나 둘 이게 아니라 하나 둘 셋 트리플 클릭 이런 데선 돼요.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번에 여기 밖에서 하나 둘 셋 통째로 블럭 잡잖아요. 그렇죠? 글자를 블럭 잡을 때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지만 하나 둘 셋 이렇게 블럭이 돼요. 트리플 클릭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어렵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마우스에 보면 버튼이 두 개 있잖아요. 마우스에 버튼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마우스에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 버튼, 레프트 버튼, 라이트 버튼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안쪽, 이너, 아우터, 바깥쪽, 안쪽, 바깥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왼손잡이는 어떻게 되죠?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왼손잡이 입장에서는 안쪽, 바깥쪽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른손잡이가 대부분 많이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왼쪽 버튼만 클릭, 더블 클릭 이런 걸 했잖아요. 근데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아무데나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어떤 메뉴가 열리죠? 예, 이거를 우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잘하면 컴퓨터 금방 배워요. 컴퓨터를 못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컴퓨터를 매번 똑같이 배우러 왔는데 그 사람만 계속 더뎌. 이분의 특징을 잘 보면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걸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컨텍스트 메뉴라 그래요. 컨텍스트 메뉴. 영어로는 컨텍스트 메뉴라 그래요. 다른 말로는 우리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바로가기 메뉴. 네. 컴퓨터라고 하는 학문에서는 컨텍스트 메뉴라고 부르고요. 윈도우상에서는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요런 메뉴 이렇게 오른쪽 누를 때 나오는 메뉴. 얘를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예, 컨텍스트 메뉴, 바로가기 메뉴. 근데 보세요. 이게 제가 바탕화면 있죠. 바탕화면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를 때 나오는 이 메뉴. 그 다음에 여기 내 휴지통에 가서 오른쪽 누를 때 나오는 메뉴. 그 다음에 메모장에 있는 글자가 있는 데서 오른쪽 누르는 메뉴. 또 메뉴판에 있는 여기에서 이 제목줄에 가서 오른쪽 누르는 메뉴. 다 달라요. 인터넷도 주소에서 오른쪽 누르는 거, 글자에서 오른쪽 누르는 거, 제목에서 오른쪽 누르는 거 다르죠? 달라요. 이게 달라요. 이거 달라. 예, 그래서 이 컨텍스트 메뉴라고 하는 바로가기 메뉴는 다 다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샴푸를 어떻게 하고 싶어. 샴푸. 그러면 바로가기 메뉴를 호출하면 샴푸에 관한 기능이 쫙 나와. 그런 뜻이에요. 빛. 그럼 빛을 잡아놓고
바로가기 메뉴 명령을 걸면 빛에 관한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이, 뭐 딸기, 과일, 채소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컴퓨터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거기에 관련된 메뉴가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하고는 다르지만 컴퓨터라는 세상에서는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걸 잘 하시면 굉장히 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휠이 어디 있어요? 마우스 휠이 여기 있죠. 여기 가운데 휠. 예, 휠 두 가지가 있어요. 굴리기. 두 번째 누르기.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내려가죠. 압력에서 딱딱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굴리면 어떻게 돼요? 굴리면 얘가 위아래로 스크롤한다 그래. 스크롤. 화면이 오르락 내리락 움직이는 기능을 스크롤한다 그래요. 그게 이거야. 이거. 요거. 스크롤 바 그러죠. 스크롤 바. 여기 보면 스크롤 바가 있잖아요. 여기 스크롤 바가 있잖아요.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해도 되고 아니면 화면에다 놓고 휠을 드륵드륵 굴리면 위아래로 움직인다 이거죠. 위아래로 움직인다 이거죠. 그 다음에 휠을 누르는 게 있어요. 누르는 거. 이 휠을 누르는 게 있는데 휠을 눌렀다 뜨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눌렀다 뜨면 이렇게 변한다고. 그럴 때 마우스를 그냥 아래 방향, 윗 방향, 오른쪽, 왼쪽, 좌우상하로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방향이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자기 화면이 알아서 움직여. 얘가 길어지면 빨리 움직이고 짧아지면 천천히 움직이고 올리면 거꾸로 올라가. 움직이죠. 그렇죠?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탕화면 데스크탑이라고 불려요. 데스크탑. 영어로는 데스크탑이라 그래요. 여기를 책상 위, 테이블 위라는 거죠. 테이블 위, 데스크 위. 왜? 여기에서 음식 만들고 여기에서 공부하고 여기에서 그림 그리고 여기서 모든 작업을 하거든요. 컴퓨터로 표현하면 이게 작업 공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는 바탕화면이라고 부른 거예요. 영어로는 데스크탑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눌렀다 떼어도 의미가 없어요. 휠을 굴려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키보드의 제일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키보드 제일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컨트롤 키가 있을 거예요. 컨트롤 키. 자, 여기 보시면 컨트롤 키 있잖아요. 그렇죠? 컨트롤 키. CTR이라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마우스의 휠을 위아래로 한번 굴려보세요. 바퀴를. 자, 화면이 커졌다가 그렇죠? 화면이 커졌다가 아이콘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변해요? 이런 기능은 돼요. 커지고 작아지고 이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안 될까? 아까 우리 인터넷 하던 거 있잖아요. 인터넷 하는데 글자가 작네. 그럼 컨트롤하고 휠을 위아래로 굴리면 보세요. 커졌어. 너무 크면 안 되겠죠. 또 너무 작아도 그렇고. 그럼 어디 누르면 돼? 저 위에. 여기 초기화 디폴트. 위에 보이세요? 여기? 예. 여기 초기화.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초기화라고 하는 거를 여기를 클릭하면 예. 그 원래 값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안 바뀌어? 100%
너무 작으면 글자가 흉하고 너무 커도 글자가 안 보이니까 100%. 그렇게 되면 원래 크기로 돌아오는 거죠. 이것이 마우스의 동작이에요. 이런 동작을 가지고 모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키보드는 보세요. 키보드는 아까 106개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우스 동작만 해도 클릭,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 드래그, 컨텍스트 메뉴, 휠 구르기, 굴리기, 누르기 많잖아요. 그런데 키보드는 어떨까요? 키보드는 106개니까 여기 뭐가 있나 한번 보실래요? 키보드 한번 내려다 보실래요? 제일 위에 이거 있어요. 이거 제일 왼쪽 위에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스케이프의 줄임말입니다. 이스케이프. 탈출한다 그래. 탈출. 어떤 작업을 하려다가 안 할래. 그러면 ESC 누르면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F1번서부터 F12번까지 있나요? 네. 이거를 우리는 펑션 키라 그래. 펑션 키. 펑션. 다른 말로는 기능이라 그래. 기능.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라 그래서 기능 키. 영어로는 펑션 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거기 뭐가 있죠? 글자들이 있죠. 글자들이요. 네, 텍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는 뭐가 있죠? 뉴메릭, 숫자 키가 있죠. 숫자 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방향 키가 있죠. 방향 키. 좌우 상하 방향. 그 다음에 인서트, 딜리트 하는 기능들이 또 그 안에 있어요. 예, 제어 키들이라 그래. 제어 키들. 그 다음에 아래줄에 보시면 아래줄에 글자가 적혀 있는 아래줄에 보시면은 컨트롤. 그 다음에 ALT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ALT, Alternate. 대체란 뜻이에요. 대체. 여러분들 혹시 컬링 그거 보셨어요? 컬링? 옛날 우리 김씨 예쁜 김씨들이 컬링 해갖고 동계올림픽 할 때 그때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주전 선수가 있고 후보 선수가 하나 있었죠. 후보를 영어로 Alternate라 그래요. 대체. 우리가 지금 대체 인력 뱅크잖아요. 저 대체가 Alternate. 우리가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데 요 Alternate, Alt키를 누르고 작업을 하면 어떤 거를 대체해서 대신하는 기능이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Alt하고 뭘 누른다든지 Alt하고 또 어떤 글을 움직이면 또 다른 기능이 나오고 그래요. 이런 이제 컨트롤 키들이 있어요. 거기에. 컨트롤 키들이 이렇게 있고요. 뭐가 되게 많죠. 엔터도 있고 그 다음에 한자, 한영.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영어하고 우리말을 써야 되고 우리말을 입력한 후에는 한자를 또 표시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제 키보드에 관련된 기능인데 중요한 거는 이 키보드의 위치를 다 알아야죠. 암기해서 안 보고 따르르 타이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체 인력 사업으로 내가 나갔단 말이야. 어느 회사에 대신 나갔는데 새로 오신 분 타다 좀 할 줄 아시죠? 네. 이거 입력 좀 해주세요. 했더니 막 한 50페이지 되는 문서를 갖다 주고 입력 좀 해달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기억 찾고 이렇게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세요 그러겠죠. 근데 막 겁나게 잘 치고 있거든 막. 그랬더니 우와 놀래는 거야. 그러면 휴가나에 가서 나간 사람 보고 들어오지 마 그럴 수도 있겠지. 잘해야죠. 대체인력뱅크 사업은 속된 말로 땜빵 때우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잠깐 머무르겠지만 대체 인력으로 잠깐 머무르겠지만 내 실력을 보여줘서 내가 거기에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이 어려운 거를 배우시는 거예요. 자, 한글 2010을 실행했습니다. 이제 2교시, 3교시 계속 이어서 들어갈 건데요. 중간에 한번 쉴 거고요. 지금 한글 2010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바탕화면 예. 요거는 199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이 됐어요. 28년 됐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저는 사용했어요.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찬진 씨. 김희애 씨 남편 있잖아요. 이찬진 씨.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에 개발을 해놓고 이제 그 회사 사장이 됐다가 자기가 회사를 차렸으니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갔어요. 당신네들이 잘 해주시오 라고 나가서 이제 다른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기업이 돼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편집, 에디트, 이라고 써있죠. 이. 그 다음에 보기, 뷰. 그 다음에 뭐 입력, 뭐 서식, 쪽, 보안, 세큐리티, 뭐 이런 검토, 도구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보시면 편집이란 메뉴 있잖아요. 편집이란 메뉴. 요 상단에 편집이란 메뉴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잠깐만 여기 편집. 얘가 가장 기본적인 메뉴예요. 그러니까 편집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복사, 붙이기, 또 모양 꾸미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 표 만드는 거, 차트 만드는 거, 이력서 같은 거 하려면 도형 가져와야죠. 도형. 그림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 도형이 아니라 그림. 이력서 만들려면 사진 가져와야지. 사진. 그게 그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없는 글자들 있잖아요. 하트 모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입력할 때 이 문자표를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메뉴는요, 여기도 있어요. 입력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입력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요 왼쪽에도 표가 있고 차트가 있고 뭐 그림 가져오는 기능이 있고 문자표 입력하는 것도 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식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뭐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편집이라는 메뉴 안에 기본적인 기능은 다 있고요. 그리고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 부분. 이 부분 보이세요? 여기? 이쪽이 보이세요? 여기요? 얘네들은 위에 있는 메뉴가 바뀌어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애들이에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요 안에 빨간 라인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 가시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프라이팬도 있고 칼, 도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변에 뒀잖아요. 저 어디에다 처박아 놓지 않고 바로 앞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뉴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메뉴예요. 이 메뉴만큼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 것만 설명할 거냐면 제가 요거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는 것까지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문서를 작성해요. 예.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한 가지만 더. 보기라는 메뉴 눌러보세요. 보기. 누르셨습니까? 그럼 여기에 표시 숨기기라고 하는 글자 보이세요? 표시 숨기기. 그 중에 문단 부호를 체크하세요. 문단 부호를 체크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지금 문단 부호를 체크했더니 엔터 표시가 나왔어요. 엔터 표시. 이거는 꼭 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이걸 내가 모르고 안 했어. 문단 부호를 안 했어.
그래도 뭐 어디 뭐 잘리는 거 아니고. 근데 이거를 보시면 문서를 작성할 때 편해요. 그 다음에 여기 줌 하는 거 있어요. 줌. 이게 125%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옆에 화살표 눌러서 드롭박스라고 그래요. 드롭박스. 펼침 목록. 화살표가 있는 애들이 여기 있죠? 여기도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화살표가 있고, 여기 화살표가 있고, 화살표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 화살표 있는 애들이 뭐다? 여기도 화살표가 있고, 요 글자에도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 있는 게 쉽게 말하면 뭐가 더 있습니다. 뭐 더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화살표 눌러보시면 폭 맞춤, 쪽 맞춤, 쪽 맞춤 이렇게 돼. 종이 한쪽. 근데 폭을 맞추면 종이에 이 윗줄 이거를 화면에 펼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쩔 때는 편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100%가 보기 좋을 때도 있고 뭐 150%를 보시는 분도 있고 그 여러분 마음대로 보시면 돼요. 저는 일부러 크게 보여드리려고 폭맞춤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편하신 대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 겁니다. 보고서라고 써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제 글자를 다 써놓고 나서 마지막에서 엔터를 탁 치면 번호가 생겼잖아요. 근데 엔터를 그냥 치면은 번호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글자를 썼으니까 또 이제 엔터를 치고 빈줄 하나 넣어놓고 나서 이제 또 어떤 내용을 쓰겠죠. 그렇죠? 예. 본문 내용을 입력을 하겠다 이거죠. 자, 이제 나름 입력은 했잖아요. 나름 입력했으니까 중간에 한번 저장해줘야죠. 중간에 저장 한번 해줘야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저장 버튼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파일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파일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새로운 문서 뉴 다큐멘트, 그 다음에 불러오기 오픈, 그 다음에 저장하기 세이브, 그 다음에 인쇄 프린트, 이런 기능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걸 프린터로 인쇄할 거라면 인쇄 명령을 눌러야 되겠고 일단 저장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장 명령을 걸면 그 저장 앞에 무슨 그림 하나 있죠? 이게 플로피 디스크예요. 아주 오래전에 사용했던 건데 아직도 이 그림을 쓰네요. 얘를 누르시면 묻죠. 어디에다가? 문서라고 하는 곳에다 저장을 하겠다. 문서. 이름은 보고서라고 써 있거든요. 다시 취소. 지금 제일 위에 보고서라는 글자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제목으로 인식이 돼요. 여기다 안녕 친구야 라고 썼으면 제목이 안녕 친구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파일에 가서 저장을 누르지 않고요. 요 위에 첫 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들어있는 첫 줄, 거기에 하나 둘 세 번째도 있죠. 이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문서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하겠다. 이름은 보고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보고서 뒤에다 클릭하고 보고서라는 글자 뒤에다 클릭하고
보고서라고만 쓰면 이게 무슨 보고서인지 모르잖아. 괄호 열고. 이 보고서에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10월달 보고서인지 5월달 보고서인지 아니면 무슨 뭐 연말 결산 보고서인지 뭐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입력하는데 5월 6일 지시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5월 6일 지시사항이라는 부연 설명을 하나 해주고 저장하면 어떨까요? 다음에 내가 불러올 때도 편하겠지. 보고서 1, 보고서 2, 보고서 3 그러면 야 이게 무슨 보고서냐 이럴 텐데 무슨 내용 보고서래. 저장을 누르면 저 꼭대기에 제목줄에 5월 6일 지시사항에 대한 보고서라고 글자가 들어갔잖아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문서를 이제 닫았어요. 이제 퇴근을 한단 말이야. 퇴근했으니까 닫았죠. 그렇죠. 이제 그 다음날 출근을 해서 다시 얘를 열어볼 거 아닙니까? 어제 보고서 다 못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파일에 가서 여기 있다. 어제 하던 거 바로 있네. 그렇죠? 여기 써 있잖아요. 1번. 아니 불러오기도 있죠. 불러오기. 오픈. 여기도 있어요. 여기. 불러오기. 파일에 가서 불러오기 누르면 어디에서 우리가 저장했어 그랬죠? 아까요? 문서란 곳에 저장이 됐으니까 자동으로 문서란 곳에 이렇게 보고서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거 하나만 있진 않겠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럼 얘를 이제 클릭해가지고 열기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또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마저 이제 글을 쓰고 꾸미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문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만든 문서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끝날 때쯤 돼서 시험을 봐요. 제가 시험 문제집을 만든 거니까 보시면 제일 위에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은 크게 만들어주는 게 보기 좋거든요. 요거 제목 타이틀이죠. 그렇죠. 얘를 블럭을 잡아서 자 블럭 잡는 연습부터 해볼 거예요. 얘를 아까 우리 뭐를 배웠냐면 드래그 앤 드롭 배웠잖아요. 여기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 뒤에서부터 앞으로 드래그 하는 방법, 앞에서부터 뒤로 드래그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를 더블 클릭 땅땅. 아까 더블 클릭 배웠잖아요. 더블 클릭. 클릭 제일 먼저 클릭부터 할 거 아닙니까? 클릭은 어디에 왔다라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더블 클릭해도 되죠. 아니면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죠. 어떻게? 앞에서 뒤로 또는 뒤에서 앞으로 그래 놓고 뭐 한다? 여기 가운데 정렬. 영어로는 얼라인 모드라 그래요. 얼라인 모드 센터 모드인데 가운데 정렬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럼 글자 가운데로 와요.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갑니다. 가운데 그럼 가운데로 와요. 또 그림이 그렇게 생겼죠? 그림이 그렇게 생겼어. 이게 가운데야. 가운데. 이 오른쪽 걸 누르면 이제 오른쪽으로 갈 테고. 그렇죠. 근데 제목은 좀 커야죠. 얼마나? 본문보다 2배 크면 돼. 2배. 이 글자가 몇 포인트예요? 10포인트라고 돼 있죠. 10포인트.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 올라가는 단추, 내려가는 단추 있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목록에서 골라도 되고요. 목록에서 골라도 되고 커져라 커지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둘 띄워도 되죠. 어떻게 띄웠습니까? 마우스를 클릭했죠. 중간에 스페이스바 누르고
그렇게 했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제목을 썼단 말이에요. 제목을 썼어요. 그럼 저 마지막에 휠을 이제 위아래로 굴릴 거 아닙니까? 그럼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2018년 9월 7일 쓰고 날짜 쓰고 여기다 이제 보고서를 썼으니까 보고자 각자 이름을 쓰겠죠? 각자 이름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도 가운데 정렬이죠? 얘도 가운데 정렬이죠? 가운데 정렬 보통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지금 여기서 또 글을 쓰긴 썼는데 이 글이 종이에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저장 버튼 옆에 보면 미리 보기라고 있어요. 프리뷰. 미리 보기라고 있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저렇게만 쓰세요. 마지막에 간단하게만.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종이 한 장인데 제목은 여기 들어갔잖아요. 이게 지금 보고하는 사람 이름 아닙니까? 얘가 어디쯤에 있으면 좋을까요? 그렇지.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딱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딱 봐도 안 이쁘잖아. 그러니까 요 날짜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넘어가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때 ESC 키 누르면 돼요. 저 닫기 눌러도 되지만 요거 눌러도 되지만 이스케이프 키 있지 않습니까?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엔터를 막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밀려나가겠죠. 밀려나가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페이지 넘어가지 않게끔 하셔야지. 이렇게 페이지 넘어가지 않게끔 하셔야지. 그래서 다시 미리 보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지금 이게 공문서 형식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 상호명이 들어가죠. 우리 여기 같으면 은평 인력개발센터라고 이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발신기관명이라 그래요. 발신기관명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줄이 바뀌어서 주소라고 쓰고 칸을 띄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소가 들어가요. 우편번호 들어가고 주소가 들어가요. 그리고 또 몇 칸 띄잖아요. 몇 칸 띄고 전화
TL이라고 써도 되고 전화. 그 다음에 또 몇 칸 띄우고 전화번호가 들어가죠. 그리고 몇 칸 띄우고 전송. 팩스밀리라고 하죠. 팩스밀리. 이거를 전송이라 그래. 전송. 모사 전송. 그 다음에 옆에다가 전화번호 들어가고. 그 다음에 D를 누르죠. D를 눌러요. 그 다음에 일자, 수신, 홍길동 씨 받아보세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참조. 참조라고 하는 거 여기 카테고리별로 홍길동 씨가 누구야? 회사 이름인가 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업무가 있잖아. 그러면 그 업무 담당자들이 알아서 봐라 이런 내용이고, 제목은 뭐냐면 계좌 사용 협조 요청이라는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띄어쓰기가 안 돼 있다.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숨 쉬고 숨을 중간에 못 쉬었잖아. 안 되지. 예. 그리고 이제 여기다 글자를 쭉 쓰죠. 그 다음에 이쪽고 저쪽고 저쪽고 쓰고 마지막에 두 칸 띄우고 끝점 하고 쓰는 거지. 근데 여기 이상하다. 1점 다음에 한 칸 안 띄었다. 1점 다음에 한 칸 띄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식회사 뭐뭐뭐 여기 주식회사 뭐뭐뭐가 아니지. 여기 업체명이 들어가잖아. 여기 대표이사라고 썼죠? 요것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줄을 쭉 쳐놓고 제일 위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발신기관명 들어갔어요. 발신기관명.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죠? 다른 거 한번 봐도 돼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여기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잖아. 약간 다르죠. 그렇죠? 여기는 문서 번호 들어가고 수신 누구고 참조 누구고 발신 누구고 제목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말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은 달라요. 아까 그거랑. 그러나 대부분 공문서 형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요걸 가지고 본다면은 이제 주소 들어가고요. 주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송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띠 이렇게 길쭉하게 들어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일자, 수신, 참조,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갔죠? 이제 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들어가죠. 본문이 들어가고 나면 본문 내용을 입력하고 나서 마지막에 반드시 끝점 하고 요거 입력해야 되고, 마지막에 끝점이라고 써있죠. 이거야. 요거 입력해야 된다고. 비밀문서는요. 비밀문서는 심지어는 이 안에 들어간 글자가 몇 글자인까지 세서 써요. 옆에다가 누가 고칠까봐. 근데 뭐 비밀문서는 내가 만들 일이 없고, 새로 들어간 직원인데 나한테 비밀문서 만들라고 하진 않겠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가 들어간다? 뭐 첨부 내용이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발신명의라 그래요. 발신기관명이라는 거는 대략 아시겠죠? 발신기관명. 가나다라 주식회사에서 공문을 보내는 거야. 여기 예를 들어서 은평초등학교에서, 서울 은평초등학교에서 서울시 교육장한테 공문을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서울 은평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 수시는 뭐가 되죠? 서울특별시 교육장 하고 쓰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발신명의는 뭐냐면 발신기관의 이름, 저 제일 윗사람이니까 뭐야? 서울 은평초등학교장 하고 가는 거지. 용어가 헷갈리시는 거예요. 용어가. 근데 법이 또 정해져 있는 게 이거 틀린 글자예요. 이 발신명의는요, 화면 하단에서부터 4.5cm 위에 있어야 돼요. 룰이 있어요. 그것도 법이.
근데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왼쪽에서부터 8칸을 띄워요. 8칸. 그런 룰이 있대요. 세상에 너무 어렵죠. 예. 그냥 대충 쓰면 알아듣겠지 뭐. 대충 쓰면 알아듣겠지. 예. 그러면 일단은 비슷하게 제가 한번 써볼 테니까는요, 여러분 잠깐 쉬는 시간 갖는 사이에 제가 대략 써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이 한번 만들어서 연습해 보면 되니까. 공문서를 작성하려면 제일 위에 발신 기관명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울 은평 고등 초등학교, 만약에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이렇게. 예. 고등 초등학교도 있나? 예. 예. 얘는 가운데 들어가죠? 가운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입력하는데요. 주소 다음에 한 칸, 두 칸 띄우고 이제 우편번호가 들어가겠죠? 012, 3, 4, 5 이렇게 우편번호가 들어가고, 한 칸 띄우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동이 아니라 은평로 뭐 1번 길 1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123에 3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주소를 몰라서 제가 그냥 막 써보는 겁니다. 도로명 주소를 쓰죠. 집원번호 쓰면 안 돼요. 몇 번지 몇 호 이거 쓰면 안 돼요. 몇 통 몇 반 뭐 이런 거. 예.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집원이 아니라 이제 도로명 주소를 쓰게끔 되어 있고요. 주소라고 쓰고 두 칸 띄우고 우편번호 쓰고 한 칸 띄우고 주소를 쓰는데, 이 주소가 너무 길면 서울특별시라고 쓰지 말고 서울시만 써도 되겠죠. 네, 서울시만 써도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전화라고 글자를 써야 되는데 요 사이도 두 칸이에요. 두 칸. 그 다음에 전화 다음에 두 칸 띄우고 02 1234 5678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두 칸을 띄우고 전송이라고 쓰고 두 칸 띄우고 02에 2222 근데 어떻게 됐어요? 줄이 넘어갔다. 그러면 서울도 빼야지 뭐. 서울시만 써야지. 근데 이게 우리 글 쓰는 종이가요, 공문서 용지에 맞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알려드려야지 뭐. 공문서를 만들 때 그 종이의 규격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여기다 이제 정리하는 글자들은요, 그대로 공방에 다 올라갈 거예요. 공문서를 작성할 때 종이에 규격이 있는데, 첫째 A4 용지. A4 용지라는 명이 들어보셨죠? 일반적인 복사 용지. 이게 가로가 210mm, 세로가 297mm라고 하는 용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하는 복사 용지, A4 용지. 이게 우리나라 공문서를 작성할 때 규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백이 있어요. 여백. 위 여백은 30mm. 왼쪽에는 20mm. 오른쪽에는
15mm. 아래쪽에는 15mm.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 글자의 크기는 12포인트. 그 다음에 줄 간격이라고 있어요. 줄 간격. 이거는 200%. 나름 룰이 있어요.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돼요. 요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요거 여기 가서요, 편집 한번 보실래요? 편집이란 메뉴가 뭐라 그랬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들어있는 메뉴라 그랬잖아요. 편집이요. 이 편집에 가셔서 여기 있어요. 요거 쪽. 얘 한번 눌러보세요.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여백이 나올 거예요. 편집 용지에 대한 거. A4 용지 나왔어요? 210mm, 290mm. 그 위가 얼마라고요? 30mm. 머릿말, 꼬리말 이거는 0. 왼쪽은 20mm. 오른쪽은 15mm. 꼬리말 0. 아래쪽은 0. 이렇게 해놓고 설정을 누르시면은 아까보다 좀 많이 넓어졌죠, 너비가. 여기다가 아까는 제가 서울특별시라고 썼던 것도 지웠었는데 이제는 여유가 있지. 이렇게. 예. 그들 제목은 어떻게 되면 되죠? 제목은 크게 하면 되죠? 얼마나 크게? 2배. 이 블럭 잡아서 글자 크기 2배 하시면 커지죠. 그렇죠? 여기다 띠를 누를 거예요. 띠는 어떻게 눌러야 되냐면, 아까 여기 잠깐 보니까는요, 띠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줄이 쳐져 있잖아요. 줄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줄을 어떻게 쳐야 되냐면, 여기 편집에 가시면 입력이란 영역에 도형이 있어요. 도형. 편집이란 영역에 편집 메뉴, 편집 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입력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도형 항목이라고 있죠. 클릭하시면 여기 선이 하나 보이잖아요. 선. 얘를 클릭하시고요. 얘를 클릭하시고 여기서부터 깜빡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우스로 누르고 쭉 가세요. 근데 얘가 삐딱하니 가면 안 돼요. 삐딱하니 가면 안 돼요. 똑바로 가야 돼. 똑바로. 근데 이게 똑바로 가려면 이 똑바로 잘 안 가지죠. 쉬프트 키 누르고 쭉 가면 돼요. 쉬프트 키 누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형을 그릴 때는 여기 보면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삐딱하니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그리는 거 아니에요? 이 화면 끝까지 그려야 돼. 끝까지.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 라인까지. 그러니까는 선을 그려가지고 여기서부터 그리는데, 쉬프트 키 누르고 그리면 똑바로 그려져요. 똑바로. 다른 데로 안 가. 요거. 선이 얇죠? 선이 얇잖아. 얇게 그릴 수도 있지만 두껍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두껍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두껍게 그리는 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다시 그릴 때는요, 얘를 클릭해가지고 요렇게 클릭해가지고 여기를 잘 선택하셔야 돼. 선택.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고 다시 그려야지. 처음에 주소란 글자 있는 데도 놓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쭉 가면 끝까지 가요. 이렇게 띠를 막 억지로 둘렀는데 문제는 얇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자 보세요. 제가 평상시에는 메뉴가 편집 메뉴였었잖아요. 그런데 얘를 클릭하면 위에 도형이라는 메뉴가 별도로 떠요. 그럼 도형이라는 메뉴 여기 있어. 선 굵기 1mm. 오. 1mm면 돼. 근데 너무 진하면 약간 회색 뭐 이런 거. 선색 도형이라는 거 클릭해야 도형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얘를 클릭해야만 돼. 얘. 근데 선이 너무 얇아가지고 아까 선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할 수 없지 뭐. 그것도 기술이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날짜를 써야 되죠. 날짜. 자 보세요. 날짜를 쓸 때는 두 칸을 띄우고 쓸 거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일자 다음에 한 칸, 두 칸 띄우고 여기다 2018년 9월 7일 요 사이를 두 칸 띄우는 거예요. 두 칸. 아니면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그런데 이 콜론이란 기호를 쓰려면 밑에도 콜론을 다 통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가 이제 수신이 들어오면 참조도 들어오고 제목도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에 두 칸 띄우고 수신자를 쓰고 여기다가 참조자를 쓰고 여기다가 제목 내용을 이렇게 쓰는 거죠. 두 칸을 띄우고. 아니면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한 칸 띄우고 콜론 이렇게 통일해야지. 통일. 예, 여기 두 칸을 띄우고 날짜를 쓰고. 자 그러면 이 문서는 누가 받아보는 거예요? 수신이 누구야? 수신이 은평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문서를 만들어서, 물론 교장선생님이 문서 만든 건 아니겠지. 행정실장님이 만들든지 하겠지. 그러면 이 문서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서울특별시 교육장한테 보내는 거거든. 그럼 수신자가 서울특별시 교육장 이렇게 보내면 되겠지. 그렇죠. 아니면 시장한테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쓰면 되지. 만약에 서울시장이 우리 여기 센터장한테 보낸다 그러면 시장이 여기가 서울특별시가 되는 거고, 발송한 기관명이니까 수신자가 뭐예요?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장 이렇게 들어오겠지. 받는 사람, 이 문서를 받는 사람, 그 단체의 제일 윗사람.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공문서를 보낸다 그러면 수신자가 뭐 하는 거예요? 미 합중국 대통령 이렇게 쓰는 거지. 미국 대통령이 받는 거예요. 거기다 트럼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미 합중국 대통령이라고 쓰는 거겠죠. 그럼 참조는 뭐예요? 이 문서를 받아보는 사람이 만약에 교육장이 이 문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문서에 관련된 내용이 예를 들어서
행정에 관한 내용인지 아니면 무슨 뭐 상장을 보내준다고 하는 거 그 내용인지 운동회를 개최하는데 뭐를 온다는 얘기인지 뭐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설인지 행정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을 쓰는 거죠. 없으면 안 쓰셔도 돼요. 제목은 뭐 할까요? 우수학생 시상에 관한 건, 우수학생 시상에 관한 건 이거지. 예를 들어 가로 열고 2018년 5월 8일 우수학생 선발에 대한 내용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장이 5월 8일날 공문을 보냈어요. 우수학생을 선발해달라고 표창을 하겠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시상에 관한 건을 제목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내용을 이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써야죠. 본문. 사실은 이 본문의 사실은 요걸 쓰는 거예요. 2018년 5월 8일 우수학생 선발에 대한 내용에 따른 회신 공문입니다 라고 이제 본문에다 써야지 사실은. 예. 자, 본문을 한번 써볼게요. 본문을 써볼게. 자,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만약에 요렇게 쓰든지 요렇게 쓰든지 간에. 그럼 이제 본문은 어떻게 쓰느냐? 본문이라고 쓰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실제 들어갈 내용을 쓰는 건데 이렇게 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글자를 써요. 여덟 번째 글자를 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다 글 쓰고 한 칸 띄우고 (2018년 5월 8일) 우수학생 선발에 대한 공문 회신 내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엔터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다 2. 여덟 번째 하고. 네, 여덟 번째다 이제 숫자를 쓰는 거죠. 네. 우수학생 명단 이제 우수학생 명단을 거기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엔터 치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써야 되는데 두 칸을 더 띄어. 그리고 가점 이렇게 써요. 그냥 앞에서부터 쓰셔도 돼요. 모르시면 앞에서부터 쓰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문서를 만드는 룰이 앞에서부터 쓰셔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2 썼으니까 그 다음에는 두 칸을 띄우고 가나 이렇게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홍길동 가로 열고 3학년 2반 27번 나 이순신 1학년 3반 15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우수학생을 보내달라고 명단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명단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내용이 없잖아요. 더 이상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마지막에 두 칸을 띄우고
두 칸을 띄우고 하나 두 칸 띄우고 끝 점 하고 쓰는 거예요. 끝 점. 마지막에 끝 점 하고 쓰는 거지. 두 칸 띄우고. 이제 더 이상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죠. 예. 이거로 끝났으니까 더 이상은 없다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끝점이라고 쓰고, 이제 여기다 뭐를 써야 돼요? 훨씬 날짜를 써야죠. 오늘 날짜를 써서 보내줘야 되잖아. 2018년 9월 7일. 그리고 발신명의를 쓰라 그랬죠. 발신명의. 발신명의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교장선생님 은평초등학교장 하고 보내는 거죠. 이렇게. 날짜는 가운데. 이렇게. 근데 이 글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잠깐만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밑에가 썩 남았잖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가서 엔터를 치면 얘가 내려가죠. 근데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내려가면 안 돼요. 밑에서부터 4.5cm 위에 있어야 돼요. 밑에서부터 4.5cm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략 제일 만만한 뭐냐면 이거예요. 잠깐만 보세요. 편법인데 얘를 45mm를 줘. 얘를 45mm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 맞게끔 한다는 거죠. 근데 왜 15mm냐? 왜 15mm냐? 이건 아셔야 돼요. 문서가 한 페이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페이지, 세 페이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문서가 여러 페이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래는 15mm를 띄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으면 다음 페이지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45mm 띄워놓고 아래를 띄워놓고 발신 명의를 쓰는 거지. 요렇게. 근데 이제 꽃은 몇 칸 띄우는 거예요? 요 앞에요? 여기? 이순신 15번 다음에 두 칸이에요? 꽃? 아, 끝 요거요? 네. 끝은 두 칸. 두 칸이요? 예, 두 칸. 이게 룰이 복잡해요. 표를 그렸을 때는 또 끝에 칸에다 써야 되고, 그냥 글자를 썼을 때는 두 칸을 띄우고 끝점을 쓰고.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글자가 양이 많아서 저 끝에까지 갈 수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이게 밀려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에서 엔터를 치고 두 칸을 띄우고 끝을 쓰는 거예요. 또 그때 또 복잡해져요. 하여튼 내용이 끝나면 두 칸 띄우고 뭐라고 쓰더라 이거지. 그럼 이제 문서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인쇄하기 전에 봐야지 이렇게. 그리고 내 윗사람한테 이렇게 문서를 만들었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보여드려야 돼요. 내 맘대로 핵 해가지고 교장선생님 도장 좀 줘보셔 꽝 찍어서 내가 보내면 잘리지. 그렇지. 이걸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서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교장선생님한테 도장 받으러 가면 안 되지. 행정실장님한테 도장 받으러 가는 거지. 그럼 행정실장님이 이 문서가 내용이 뭐고 문서 장부에다 기록을 하거든. 이런 문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하나 보냅니다 라고 관리대장에다 기록을 해야 되고 서명해야 되고 복잡해요. 여러분들 그 뭐 서류 같은 거 발급받으러 가보셨죠? 구청이나 이런데 동사무소에. 그러면 거기다 사인해 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 기록 장부에다 사인해 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다 작업하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뭐 해야 될까? 얘를 저장해야지. 저장, 세이브 해야지.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은평초등학교라고 써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당연히 제목이 은평초등학교로 써 있으니까 제목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써야 돼? 공문 가로 열고 우수학생 시상에 관한 건 이런 식으로 제목 안에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지. 저렇게 당연히 서울초등학교에서 공문을 보내면 무조건 제일 윗줄은 서울초등학교잖아. 그러면 공문을 만들어서 저장할 때마다 그 똑같은 이름이 저장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뒤에다 날짜를 써줘야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만든 공문인지 이거 다 알아야 되거든. 그런 것들이 파일 관리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상단에 공문 해갖고 이제 제목이 붙어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만든 문서를 우리가 인쇄를 해서 프린터로 인쇄를 하면 딱 인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실은 글꼴도 고쳐야 돼요. 글꼴. 자, 글꼴 고쳐 볼게요. 한꺼번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어딘가 보세요. 어디? 글자가 있는 왼쪽 비어있는 공간 있죠? 여기를 3번. 하나, 둘, 셋. 그럼 다 블럭 잡혀요. 어디? 왼쪽 여기 비어있는 공간을 하나, 둘, 셋. 그리고 뭐로 바꾸냐면 함초롱 바탕 말고요. 함초롱 도둠 하세요. 도둠. 도둠. 우리가 이제 공문서를 만드는데 여기 글꼴 아니 잠깐만. 글꼴도 써놔야 되겠다. 아까 우리 글꼴이 어떤 글꼴을 썼어요? 함초롬 도둠 바탕을 썼잖아요. 바탕. 여기에서 함초롬 도둠으로 바꿨잖아요. 이게 바탕이 뭐냐면 명조예요. 명조. 명조를 뭐로? 고딕으로 바꾼 거예요. 고딕. 고딕. 고딕으로 바꿔본 거예요. 전체 바꿔요? 네? 전체 바꿔요? 네, 전체. 어디고요? 네, 전체를 땅땅땅 한 블럭 잡히잖아요. 3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문서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시면 업무를 차려하러 가시면은 거기에 이런 양식이 있어요. 기관마다. 그럼 거기에다가 주소 전화번호 똑같잖아요. 이거 똑같잖아. 내가 문서를 만들 때마다 주소를 입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는 은평초등학교니까 은평초등학교 매번 찍혀 있을 거 아닙니까? 뭐만 바꾸면 돼. 날짜 바꾸고 여기 있는 거 뭐 내용 바꾸고 뭐 이런 거지. 근데 여기 지금 일자가 적혀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 일자를 안 쓰지. 요 위에 일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 밑에도 일자를 쓰는 거고, 위 일자가 있으면 아래 일자는 안 쓰면 되고. 그렇게. 예. 오늘 가시면 제가 집에 가서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공문서 유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디에다가 이 공부방에 여기다 쫙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는요,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도 있고 영상도 있고 그 그림도 있고 이렇게 할 거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실 때 혹시 기회가 되시면 오셔도 돼요. 행정은 우리 담당 선생님이 하는 거지만 가르치는 건 제가 대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자리 비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어디 갔어? 여기 9월 11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기회 되시면 공부하러 오시려면 오시라고. 그럼 요거랑 약간 다른 걸 설명할 거예요. 똑같은 거 3탕하면 재미없거든.
약간 다르게 해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설명드리고 해야 되니까는 기회 되시면 오시라고요. 그럼 또 공부하시면 되죠.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